안녕하세요. 무엇이든지 아주 쉽게 설명하는 불합격 금지입니다. 직장을 그만두시려는 분들, 즉 이직을 예정하고 계신 분들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실업급여죠. 하지만 이 실업급여를 처음 받으려면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생각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과정도 복잡한데 어떤 누구한테서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당황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두 개의 단계를 밟아야 한다는 것만 기억해주세요. 바로 준비 단계와 신청 단계가 그것이죠. 자, 준비 단계에서는 내가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것과 퇴사를 증명하는 이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내가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 사항들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18개월 기간 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12개월 내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한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인지 180일만 버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까 직장 내에서는 그 기간만 좀 버텨보자는 분이 계시는데 설마 180일의 기간을 토요일까지 포함해서 계산하신 건 아니시죠? 180일은 6개월 정도 되는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80일로 잡아서는 곤란하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토요일은 제외를 하고 주 휴일인 일요일만 계산에 포함을 하는데요. 그 때문에 주 5일에 주 휴일인 일요일을 더하면 일주일에 주 6일을 근무한 걸로 계산이 됩니다. 자, 여기서 주 휴일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간혹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 휴일은 일주일 동안 주중 5일을 제외를 하고 주말 중에 1회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일을 얘기를 합니다. 회사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보통 다른 언급이 없다라고 하면 일요일을 주 휴일로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 5일에 주 휴일인 일요일을 더하면 일주일에 주 6일을 근무한 걸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통상적으로 주 40시간 5일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일요일은 유급휴일,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수지급 기초일수인 피보험단 위기간에는 일요일은 포함하고 토요일은 제외하여 주 6일로 계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80일 근무일수를 채우려면 주 7일이 아니라 주 6일로 계산된 것이니까 6개월이 아니라 7개월에서 8개월로 근무일수가 늘어난다는 점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를 퇴사할 때 중요한 서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직확인서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이직자의 이직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 위기간 등이 작성된 상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여기서 상용근로자는 한 개월 이상 고용되는 사람을 의미하죠. 이직확인서 발급은 고용보험법상 회사의 의무사항으로서 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회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발급을 해주거나 고용센터에서 요청한 경우 회사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때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퇴사하시고 전에 미리 발급받아 놓는 게 좋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저 이직확인서 좀 떼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면 보통 이 사업주는 10일 내에 발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가 물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는 당당하게 요청을 하셔도 되는 부분이지만 발급받지 않아도 걱정할 일은 없어요.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 제출이 안 된 상태면 회사에 연락해서 제출하도록 요청해줍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직확인서 제출이 제대로 되었는지 아직 안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고용센터 방문 전에 미리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스텝인 신청 단계로 돌입하는 것이죠. 자, 신청 단계에서 이 세 가지만 완료를 해두시면 실업급여 신청 5분 안에 해결이 됩니다. 첫 번째, 고용24에서 구직 신청한다. 두 번째, 온라인 교육 시청. 세 번째, 수급 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하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고용24에서 구직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고용24 로그인을 하시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클릭을 하시면 구직 신청하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나의 개인정보 사항을 입력을 하고 제출해 주시면 완료해요. 최종 제출을 하시게 되면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는 구직 등록 확인증, 고유 번호가 나오니까 요것까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과정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바로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을 해야 된다는 건데 좀 귀찮긴 해요.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 클릭을 하시고요.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눌러서 교육을 수강하시면 되는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속도를 빨리 가기 하면 안 되고 교육 시작 후에 7일 이내에 미수료할 경우에 재수강해야 되고요. 30분 동안 별도의 조작이 없다면 자동 로그아웃이 된다라는 점이 있으니까 기억하면서 수강하시기를 바랄게요.
이제 교육을 모두 수강을 하셨다라고 하면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에 들어가시면 끝입니다. 이후엔 바로 관할 고용센터로 후다다 이동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고용센터로 가실 때는 반드시 신분증과 발급받으셨던 이직 확인서를 꼭 지참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퇴사 후 12개월 내로 신청해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퇴사하기 전에 이직 확인서 발급 필수 회사 요청 가능하다. 그리고 고용센터 방문 전에 구직 신청 교육 시청. 그리고 수급자 신청서 인터넷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회차별로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얕보시면 실업급여 못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모두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실업급여를 처음 받는 분들은 대부분이 일반 수급자로 분류됩니다. 일반 수급자는 실업급여를 받는 일수가 최저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2025년 3월 31일까지는 장기 수급자가 있어서 일반 수급자와 구분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통합이 되어 이제는 장기 수급자 유형은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유형은 이제 일반 수급자, 반복 수급자, 이직 시 만 60세 이상 수급자 또는 자대인으로 분류됩니다. 이렇게 구분되는 이유는 유형별로 재취업 활동 횟수와 회차별 이행해야 되는 의무사항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한번 봐볼까요? 먼저 1차부터 4차까지 일반 수급자와 장기 수급자 모두 이행해야 되는 의무사항은 동일합니다. 자, 1차에서는 집체교육이라고 해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을 해서 1시간가량 교육을 듣게 되는데요. 이때 담당자 지정부터 질의응답까지 진행이 되니까 궁금증을 해소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2차부터 3차 기간까지는 4주에 한 번 구직활동이라는 구직 외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구직활동은 고용24 채용 정보에 들어가서 이력서를 등록을 하시고 제출하는 과정을 의미를 하고요. 구직 외 활동이란 고용24에 등록되어 있는 취업 특강 수강이나 직업심리검사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2차와 3차는 이력서를 내던지 강의를 듣던지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을 하면 된다는 거죠. 둘 다 강의로 대체해도 됩니다. 하지만 일반 수급자는 4차부터 7차까지는 4주, 즉 28일에 2번 구직활동이나 구직의 활동을 이행해야 되는데요. 이번에 2번 다 강의로 대체하는 건 안 됩니다. 한 번은 반드시 구직활동을 포함해야 돼요. 실업급여 종료일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취업하라고 독려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8회부터 만료일까지는 일주일 단위로 구직활동 1회를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빨리빨리 취업하라는 의미가 더 분명해 보이시죠? 어쩌면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짜여진 시스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두 의무사항 반드시 지키시고 취업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혹시 주변에 80일 동안 근무했으니 실업급여 받을 자격은 갖추었으니 사직서 내고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고 좀 쉬어야지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정당한 사유 없이 자진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려면 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직 확인서를 보면 이직 사유라고 나오거든요. 이 이직 사유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6가지에 해당돼야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권고사직, 질병으로 인한 자진 퇴사, 임신이나 출산 육아로 인한 자진 퇴사, 회사의 귀책 사유, 통근 곤란자. 먼저 계약직으로 취직을 하고 계약이 만료돼서 퇴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권유해 사직을 하는 권고사직 역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이게 단순 해고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해고는 근로자에게 명백한 과실이 있을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 정의가 일방적일 수 있는데 권고사직은 사업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쌍방이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해서 그래서 이해 합의를 봤다라는 쌍방 합의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불필요한 갈등 필요 없이 퇴사하시고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근로자가 너무 아파 질병이나 모 부상으로 내가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진 퇴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걸 증빙해야 되겠죠. 의료기관의 진단서로 증명을 해야 되고 진단서에는 앞으로 몇 개월간은 치료 후 일반적 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료 후에도 근로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근로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작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요.
가족의 질병으로 근로자 본인이 어쩔 수 없이 간호를 해야 돼서 자진 퇴사를 했다면 이것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비슷한데 임신과 출산 육아 때문에 자진 퇴사할 경우가 생기죠. 이럴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공기업은 보통 이럴 경우에 육아휴직을 사용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라는 소기업이라는 이런 경우는 육아휴직을 좀 허락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자진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같은데 이 회사의 귀책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보통 회사의 귀책 사유라고 하면 임금이 체불되고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월급을 지급하거나 회사가 폐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임금체불의 경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을 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 임금체불이 일어났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급여 명세서, 그리고 임금체불 확인서 요거는 사업장에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급여 통장 사본을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멀리 이사를 갔거나 근무지역이 변경되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왕복으로 3시간 이상 걸려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수급기간이 며칠인지를 먼저 확인해봐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일반 수급자는 120일에서 240일까지에 속하는데 50세 이상은 30일을 더 받게 됩니다. 그래서 150일에서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활동, 온라인 동영상 시청,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등을 한 후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서류로 작성해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직 확인서가 아직 제출이 안 되어 있으면 고용센터에서 회사로 연락해서 요청을 해주니 이것도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렇게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1차 실업인정일로 집체교육 진행 날짜와 시간을 알려줍니다. 지정된 날짜에 집체교육을 받으면 며칠 지나서 첫 번째 실업급여가 들어오는데 8일에 대한 금액이 입금됩니다. 만약에 1일 66,000원이라고 하면 8일치에 해당하는 금액 528,000원이 입금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실업인정일, 즉 2회차 실업인정일이 28일 이후 날짜로 지정되는데 그때까지 재취업 활동으로 구직 활동이든 구직 외 활동이든 한 개를 하고 지정된 2회차 실업인정일에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 실업인정일은 금요일인데 제출하고 나면 그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실업급여가 들어옵니다. 66,000원을 28일치로 받게 되면 1848000원이 됩니다. 실업급여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회차마다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는 횟수나 범위는 고용센터에서 주는 안내문이나 취업드림 수첩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합격 금지였습니다. 구독 부탁드려요.